네, 신호미 시스템 이어서 15장 보겠습니다. 주요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 및 라플라스 변화의 성질 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거는 돌릴까요? 볼륨이 너무 작은 것 같네.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문제풀이에요. 뭐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되고요. 기본 개념에 대한 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먼저 주요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먼저 할 거예요. 이거 몇 개 외워야 됩니다. 네,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몇 가지를 할 겁니다. 이 하는 이유는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을 이해하면 라플라스 변환을 굳이 풀지 않고 식으로 몇 개를 외우는 거죠. 기본식 몇 개를 외우면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변환을 이 기본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질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주요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대전제에는 신호 처리에 사용하는 모든 실제 신호는 인과 신호이기 때문에, 즉 인과 신호라는 거는 0보다 이제 큰 이후, 그러니까 이거 t가 0보다 클 때만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건 모두 단방향입니다. 양방향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래 표에 제시된 변화쌍은 암기해야 된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델타는 1, UT는 S분의 1, RT는 S제곱분의 1. 이 RT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죠. 사실 RT는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이렇게 되는 거. 중고등학교 되면 Y = X 이겁니다. 이 함수. 그래서 여기가 T고 여기가 RT가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의 특성을 갖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그 램프 함수 쓴 이유는 여기 없는 겁니다. 여기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가끔씩 이 동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갖고 지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쓰는 거랑 말이랑 동기가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 예. 지금 보면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식이 이제 요게 델타 t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게 shifting property에서 t가 0일 때만 의미가 있죠. 0일 때 이렇게 값을 넣으면 요거 전체가 1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1입니다. 그래서 1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되고요. 그 다음에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적분 범위 표기 안 했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죠. 0부터 무한대까지 ut의 exponential minus stdt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 ut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아예. 왜냐면 이 적분 범위 자체도 이제 바꾸지도 못하죠, 이거는. 예? 어차피 0보다 큰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하면 요 놈을 적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s분의 1 이거는 equal exponential minus st 한 다음에 범위가 어딥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죠. 그 무한대 넣으면 0, 0 넣으면 1. 그래서 이거는 s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부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뭐 그게 외우기 어렵지도 않아요. 쉽게 외울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램프 함수 보겠습니다. 램프 함수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는 거죠.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여기는 t죠. t의 exponential minus st의 dt 이렇게만 해야만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순환 적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미분을 계속해 나가면 이건 0이 되어버리죠. 이건 이제 순환하지 않는 거, 안 순환한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미분을 계속해 나가면 순환을 하죠. 이게 순환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안 하고 순하고 같이 있으면 순이 먼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적분할 때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적분을 하고 다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면 적분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 개념 먼저. 순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적분하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x분의 1 exponential minus s 이 적분하고 그 다음에 냅두고 요거 t 냅두는 거죠. 순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냅두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요. 여기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그대로 살리고 여기 이제 요놈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요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아까 이거 적분하고 이거 냅뒀으니까 요 안으로 들어갈 때 미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걸 미분하는 겁니다. t 요. 아까는 요걸 적분해서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요걸 미분하고 이건 냅두는 겁니다.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되죠. 1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플러스로 바뀌면서
S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t가 삭제가 돼 버렸죠. 원래는 여기 t가 있었는데 볼까요? t가 있었는데 여기 t가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t가 없는 대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적분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부르죠. 너무 사실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정신없이 푸는 데만 이게 막 집중하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사실은 놓치고 많이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요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요거 이제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s가 한 번 더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 되죠. 이번엔 요거 원래 기존에 있던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이렇게 되고요. 요게 0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원래 이거 있었죠? 이거 고려를 안 했으니까 여기 s분의 1 앞에 쓸게요. 그냥 st의 t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부터 무한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거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 무한대 넣으면 이거 0 되고 이거 무한대 되지만 0 되는 거고, 그죠? 무한대하고 0하고 곱하면 0 되면 0 되고 뭐 1이지만 0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예 없어. 그 다음에 요거를 볼까요? 이거 무한대 여기 넣게 되면 무한대 분해니까 0 되고요. 0 여기다 넣으면 1 되죠. 마이너스 1만 반영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거 다 계산하면 s제곱분의 1 되죠.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세 개는 외워 두셔야 되겠습니다. 델타는 1, U는 S분의 1, 그 다음에 R은 S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장난을 좀 쳐볼까요? 장난을 좀 치면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을 적분하면 이게 됩니다. 요거 적분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델타가 이렇게 델타가 이렇게 있으면 적분을 하면 0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그 결과는 1이 나오거든요. 1. 이거 델타 t 적분하면 1이거든요. 1. 왜냐면 면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 나옵니다. 그러니까 UT죠. 1이 나오면.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는 거니까 1이 UT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된 거니까 1이죠. 1. 그죠? 어차피 이쪽 생각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됩니다.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1을 적분하면 t입니다. t. 그러니까 요 램프 함수 되죠. 그러니까 요거 적분하면 요게 되고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된다는 거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뭔가 s분의 s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해됩니까? 예, 적분을 하면 할수록 계속 s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이해하시면 나중에 또 공부를 좀 편하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수 신호 볼까요? 이거 근데 했었잖아. 이거 했었죠. s 플러스 a분의 1 되죠. 그죠? 요게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예,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다음 요 놈을 보겠습니다. 이 놈은 여기 이제 원래 정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했는데 정의식에 따라 유도하는 거는 뭐 해보도록 하시고요. 조금 더 편하게 갈까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ut. 사실 ut는 이제부터 생각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단방향 변환이니까 이건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의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없이 가죠?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바로 요 위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를 하나에 이제 요 j 오메가 요 앞에 있는 거 요 j 오메가를 그냥 a로 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a로 봅시다. a로 보면 어차피 부호는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s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 되고요. 앞에 거는 2분의 1 앞에 들어가고 요 뒤에 거는 이제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s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s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여기가요. 오메가 제로예요. 제로니까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요것도 제로, 요것도 제로, 여기 제로죠. 제곱분해 통분했습니다. 요게 1로 가고 요게 1로 오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제 ES가 되는 거죠. ES.
오메가만 빠지고. 그죠?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 2마저 상쇄가 되죠. 요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요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정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정의식이 하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나는 편하게 갈게요. 이거는 정의식에 따라서 하는 게 그렇게 막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저런 거 따라갈 시간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앞에서 뭡니까? 개념 강의했던 거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사인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전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 제로 t 그러면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s 이렇게 되잖아요. 사인으로 바뀌면요. 똑같은 경우에 사인으로 바뀌려면 여기 밑에는 똑같아요. 분모는 똑같고 요거만 오메가 제로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그러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워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그 사인 같은 경우에 정의식에 넣어서 한번 그 정의식은 아니고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오일러 공식 이용해 갖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사인 오메가 t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j분의 1인가? 2j분의 1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거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놈 하게 되면은 s 플러스 j s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보호가 반대로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분의 1이고 여기가 s 플러스 j 오메가 제로분의 1이 되고 요게 2j분의 1이 됩니다. 요거 이제 통분을 해야 되죠. 통분을 하면 2j분의 1 그대로 있고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 제곱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요거하고 이제 요놈이 위로 올라가고 요놈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s가 빠지고요. 네, 마이너스가 빠지고 2j 오메가가 되겠네. 2j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여기 있죠? 이 지우면 결국 이것만 남게 된다. 그게 요거죠.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의식에 넣어도 됩니다. 예, 넣어도 뭐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신호들에 대해서 양방향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다음에 푸리어 트랜스폼, 그리고 단방향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함수죠? 이렇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했었죠. 그 전에. 이건 뭐였습니까? 이제 S분의 1이었는데요.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존재하죠. 뭘로? S분의 1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양방향, 이게 발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발산은 아니지만은, 이제 절대적분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 정확하게는 발산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절대적분이죠. 그죠? 절대적분이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발산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만 발산하지 않으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존재해요. 그래서 양방향도 존재하고 또 이게 우편향 신호기 때문에 단방향도 존재하고 그런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UT가 이거 발산하는 거라 절대적분 불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푸리어 트랜스폼도 안 되죠. 없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2의 0승의 UT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0승 T의 UT 이렇게 0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그 수렴 범위는 얼마냐? 그럼 이거 우편향이니까 우측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더 큰 거죠. 그러면 J오메가 포함 안 하죠. 이거 크다, 같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푸리어 트랜스폼이 뭡니까? ROC 상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시간 뭡니까? 요거 시간 신호만 봐도 이거 발산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는 S분의 1이죠. 단방향이고 양방향이고 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상수함수 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이거죠. 여기. 이거는요. 보시면 일단 양쪽으로 다 이거 발산한다고 봐야죠. 절대적분 불가죠. 양쪽 다.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 라플라스 트랜스폼 없어요. 당연히 푸리어 트랜스폼도 없죠. 푸리어 트랜스폼 왜냐면 발산하잖아. 그 다음에 단방향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없습니다. 이거 우편향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머리풀기로 한번 해본 겁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는 얘기할게요. 이거 분명히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S분의 1이 존재하고,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요게 XX죠. XX는 S분의 1. 근데 요 SX에 여기다가 S에 J오메가 넣어서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히 라플라스 변환을 말고 푸리에 변환 공부할 때는요, 요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UT의 푸리에 변환이었습니다. 존재하네요? 존재하죠. 근데 이걸로 구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원래는 푸리에 변환 존재 안 합니다. 이거 UT는 원래 푸리에 변환 존재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편법을 이용한 거였어요. 이게 편법을 이용해서 주파수 이용해서 델타가 나오게 해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푸리에 변환이 없습니다. 이 단위 계단함수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건데 편법을 동원해서 푸리에 변환을 유사하게 구해낸 거다. 그럴 경우에는 꼭 델타 함수가 포함이 되더라, 푸리에 변환에. 자,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 예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xt가 t 제곱의 ut인데요. 요거 하나 이제 생각해 두자고요. 델타 t는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1이었고요. 그 다음에 ut는 이게 이제 1/s였고요. 그 다음에 rt 1차 함수죠. 이거는 이거였고요. 이건 2차 함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t제곱 ut는 s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s를 계속 나눴으니까. 근데 특별히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번 해줘요. 1 곱하기 2. 그럼 여기 3이 되면, 여기 세제곱이 되면 여기 4승되고 여기 곱하기 3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일반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t의 n승의 u의 t는 라플라스 변환이 s의 4승 n승의 네, 지금 전화를 이상한 걸 받아서 s의 n승의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를 좀 이상한 걸 받아서. 여러분들 진학이나 내지는 졸업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학교에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일이 많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살짝 외웠죠? 살짝 외웠죠? 이제 외우지 않고,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정의식에 그냥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0부터 하겠습니다. 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틀리네. 이거 0서부터 가는 거죠. 0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t 제곱 가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t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순위, 이거 안 순위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s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의 t 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0서부터 무한대 들어가고, 이번에는 요거 그대로 냅두고 요거 이제 그대로 냅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 미분하죠. 미분하면 2에 여기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dt입니다. 한 번 더 갈까요? 더 가면 이거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s분의 1 이거 그대로 써주고요. st에 플러스 t의 제곱 이게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면 나도 이렇게 되더라고.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가고요. 네, 전화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데서 녹음하는 걸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죠. 하다 보면. 자, 이제 이거 s분의 2고요. s분의 2.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전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전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st에 여기 앞에 t가 있죠. t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0부터 무한대. 뭐 이것도 이제 여기서 0부터 무한대겠죠. 그죠? 어, 정확하게는 여기만 0부터 무한대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네. 이건 아직 계산이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겠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램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이거. S분의 1 나오죠. 그죠? 요건 어떻게 되나? 요거 0 넣고, 무한대 넣고 0 넣으면, 이거 0 나옵니다, 0. 무한대 넣어도, 요게 이제 0으로 가기 때문에 0 나오고요. 0 넣으면, 뭐, 또 요거 때문에 또 0 나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S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기 S제곱이죠. X제곱분의, 그래서 S 세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유도했을 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풀어도 되고, 근데 푸는 게 복잡하니까 그냥 몇 가지, 요건 하나를 외워두자 이거예요. 외워두면 돼요. 이걸 뭐, 그렇게, 뭐, 제가 꼭 이걸 하나하나 풀어라. 그렇게 요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습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잘 외워두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죠? 일반식은 t의 n에 u의 이제 t 이렇게 되면은 요거 일반식은 이제 s의 n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면 3이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일반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앞에 똑같이 이거 수식을 썼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걸 n-1로 했는지 뭐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도 지워서. 어쨌든 n 팩토리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것도 풀지는 않고,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xt는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어떻게 됐었죠?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t가 붙었어요. t면은 일반적으로 제곱이 되죠. 분모가 제곱.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좀 다르게 이제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여기 s 제곱분의 1이죠. s 제곱분의 1. 그런데 요게 사실은 위상이 회전한 거예요. 위상이 회전한 거.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딜레이, 그러니까 이 반대쪽 축에서 딜레이를 시키면 이게 위상 회전이 되죠. 그러니까 주파수축 딜레이가 시간축 위상 회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주파수축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a 이렇게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요만큼 딜레이가 생겨갖고 그것에 의한 위상 변화 익스포넨셜이 요만큼 생겼다. 요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죠. 이게 이제 다 푸리에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인데요. 제가 말하다가 푸리하고 라플라스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말을 좀 헛할 때가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이걸 굳이 푸는 거는 나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특히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해 두셔도 됩니다. 자, 요걸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해요. 요건 이제 어떤 위상회전이니까 요 놈을 볼게요. 요 놈은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로 제곱 네 s 이거 외워두라 그랬죠. 예. 그런데 이만큼 딜레이가 생겼죠. 위상 변화가 생겼죠. 그럼 여기 s 플러스 a 요 놈도 s 플러스 a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좀 외워야 돼요. 외우고 기존에 외운 거를 이용해서 규칙성을 찾아갖고 이렇게 때려 맞춰야 돼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하여튼 유의미한 규칙성을 갖습니다. 예, 실제로. 그 규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라플라스 변화의 성질에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성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나 특성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선형성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1과 x2를 각각 라플라스 변환한 x1과 x2s 요 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더하는 거죠. 이게 더하고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더하는 이 전체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요 똑같은 개수를 곱해갖고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 그죠? 얘기했잖아요. 똥을 몇 덩, 뭐 밥을, 뭐 햄버거를 얼마를 먹고, 뭐 그죠? 콜라를 얼마를 먹었는데 뭐 똥이 얼만큼 나온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소용없어. 이걸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xt 이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게 2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지 않나? 제 기억으로는 이런데, 그죠? 이게 코사인의 뭐 반각 공식, 배각 공식에서 나오죠. 네,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다는 거지. 뭐냐면 2분의 1에 ut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 ut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요 u가 s분의 1로 되니까 2s분의 1이 될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제로의 제곱, 왜냐면 여기 2니까 2배가 돼서 제곱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2s의 s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기본 들어가고 통분돼서, 여기에 부족했던 거는 이제 s죠. 그 다음 여기에 부족했던 거는 뭡니까? 여기 다시 여기에 부족했던 건 s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고요. 여기 부족했던 거는 여기 이제 s가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s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s의 s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s 제곱이 되니까 s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시간 이동.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이렇게 위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 여기 보호가 유지가 된다. 그 이유는 시간축에서의 이동은 유지가 되고 주파수축에서의 이동은 보호가 바뀐다. 이거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래요. 근데 요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원점부터 시작했으면 t의 ut 이렇게 될 텐데 요 딜레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t-1에 u에 t-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이게 직선으로 가려면 한번 빼야 되겠네요. 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t-2에 u의 t-2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되는 식을 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빼기 또 뭘 해야 되냐면 u의 t-4를 빼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함수를 빼야 되니까. 그래야만 여기서 쭉 내려가죠.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지워서 나타내면 이렇게 지울게요. 지우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빼고요. 그죠? 이거에다가 빼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올라가다 말고 쭉 올라가다 말고 직선으로 바뀌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앉겠죠. 그죠? 네, 요거를 풀이의 변환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요놈의 풀이의 변환이 뭐였냐면 s제곱분의 1이죠. s제곱분의 1. 근데 한만큼 1만큼 이제 그 시간 그 이동을 했으니까 요건 s제곱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s제곱 똑같죠. 뭐 똑같은 이제 램프 함수니까 s제곱분의 이건 exponential 마이너스 2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닛 스텝이니까 그냥 s분해가 되죠. s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4s가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으로 바꿔주면 여기도 s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유닛 스텝이잖아요. 이건 램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다 하나로 통분해주면 s제곱분의 e 마이너스 s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s의 exponential 마이너스 4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주파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에서 이렇게만큼 S0만큼 이동했으면 시간축에서 위상 변화로 나타나는데 보호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시간 이동은 보호 변화가 없고요. 주파수 이동은 보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니까 주파수 쪽에서 플러스 A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니까 여기만 플러스 A로. 왜냐면 이건 사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파수 이동 성질을 이용해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여라. xt의 코사인의 오메가 ct의 u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일러 공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xt의 여기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플러스죠. 플러스 j 오메가 c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ct 이렇게 돼서 u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한번 곱해지고 얘가 또 한번 곱해져서 이제 곱셈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곱셈 정리. 그 여기 앞에 2분의 1 붙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x 이거 xs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요만큼 플러스로 위상 회전이 있으니까 j 오메가 c에 해당하는 양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s-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x에 s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척도 조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x축에서 알파를 요 앞에 곱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a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1보다 크다. 알파죠, 알파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요건 뭐냐면 이제 뭡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이 되느냐 아니면 압축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압축이 되는 거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뜻 보면은 x의 알파 t 그랬으니까 뭐가 신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거 좁아지는 겁니다. 알파가 1보다 클 때 좁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압축을 하게 되면 시간 영역에서 압축을 하게 되면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알파가 밑으로 들어가요. 분모로. 그럼 신장되는 거죠. 그죠? 신장되는 겁니다. 신장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신장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장이 됐으니까 x축으로 더 넓어졌으니까 그러려면은 높이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죠. 뭐 면적을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알파분의 1까지 곱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외우기는 편하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외우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장됐으니까 높이를 줄여서 면적을 원래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라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알파가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러면 이제 신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파수 축에서 압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알파를 곱해줘 갖고 높이를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었죠. 이건 푸리에 변환, 이건 라플라스 변환이긴 하지만 푸리에 변환도 똑같아요. 렉트 t분의 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갖다가 푸리에 변환을 하면 t, 싱크, t의 f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t가 요 앞으로 오고 요로 오고 그게 요 똑같은 거죠. 요게 요로 오고 요로 오고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 척도 조절을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여라. 그러면 u의 알파 t 유닛 스텝 펑션인데요. 원래 이제 u의 t는 이거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1이잖아요. s분의 1.
그러면 U의 알파팀은 어떻게 되겠느냐? 알파T.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이 먼저 이제 알파만큼 이게 압축이 된 거니까 신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분의 1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알파 이렇게. 요거 1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 1이 여기로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 1분의 1로. 그러면은 요 S는 알파분의 S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좀 지워갖고 좀 명확하게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고 그냥 이렇게 자리 S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 알파분의 1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그냥 S분의 1이 돼버립니다. 그대로 풀면. 그러니까 여기다 알파를 곱해도 요거하고 요거는 변하는 게 없다. 똑같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 예.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요. 여기다 알파 곱했다고 해서 이 UT와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압축해봐야 그대로 유닛 스텝이에요. 압축해봐야 X축으로 폭을 줄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줄여지죠. 그대로 UT죠. 그러니까 결국 라플라스 변환도 동일한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시간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XT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XS가 되는데 이걸 시간축에서 미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분. 그렇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전에 적분할 때 어떻게 했었죠? 우리 하나를 예를 들면 델타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고요.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됐었죠. s분의 1. 그 다음에 rt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됐었죠. 요걸 적분하면 요게 나오고 유닛 스텝을 적분하면은 램프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하에 감에 따라서 계속 s로 나눠주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분은 s로 나눠주는 거다. 맞죠? 그럼 미분은 뭐겠어요? s를 곱하면 됩니다. s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곱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단 주의할 게 있어요. 미분할 때는 초기 값을 빼주는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초기 값을 빼주는 거. 그래서 초기 값을 빼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은 s로 나누고 미분은 s를 곱한 다음에 초기 값을 빼라. 이해하시겠죠? 네. 초기 값을 빼겠습니다. 적분도 나중에 더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미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미분은 s를 곱하고 초기 값을 빼라. 자, 그럼 그걸 한 번 더 미분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미분 한 번 한 게 이거였는데 거기서 s를 곱하고 초기 값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초기 값이라는 게 여기서의 초기 값은 미분을 한 번 한 거의 초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x에 0 마이너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이렇게 프라임을 하나 쳐서 이건 뭐냐면 한번 미분한 거의 초기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개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 제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미분할 때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거를 n차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그걸 일반식으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솔직히 이해하기가 뭐 그거를 쉽지는 않고 보통은 시간 미분이 적용되는 건 1차 아니면 2차예요. 그러니까 1차, 2차에 대해서 명확히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s를 곱한 다음에 초기값을 빼라. 이거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잘 안 외워져요. 진짜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유도해 나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미분 성질을 이용해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라. 구하라. 이건 뭐냐면 xt가 이런 함수일 때 이거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간격으로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1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1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내려옵니다. 다시 갑자기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잠깐 끊었다 하는 게 지금 싱크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잘못 누르면 이제 우측 그 마우스가 늘려지는 현상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 영상하고 이 뭡니까 쓰는 내 내용하고 동기가 안 맞는 게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껐다가 다시 켜갖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미분 더 하겠습니다. 더하면 쭉 가다가 기울기가 여기서 무한되죠? 무한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0이죠? 그게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되죠? 마이너스 무한됩니다. 여기선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0이죠? 0이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무한되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 그래프 상에서 어떤 미분을 갖다가 했을 때는 원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단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미분을 할 때
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크기가 2로 미분한 2죠. 크기가 마이너스 2죠. 음으로 왔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1이고, 그죠? 1, 마이너스 1, 1.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는 거죠. 요걸 보고 이해하시겠죠? 요걸 보고 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걸 식으로 쓰겠습니다. dt 제곱분의 d 제곱 xt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델타 t의 마이너스 2의 델타의 t 마이너스 1의 요 마지막 거는 플러스의 델타의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적용할 거냐면 요 놈을 적용할 겁니다. 요 놈. 요 2차를 미분을 한 게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거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s 제곱 xs 그 다음에 마이너스 s의 x의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다시의 0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한 게 미분이 아니라 라플라스 변환한 게 이거니까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고요.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자, 요렇게 라플라스 변환이 될 겁니다. 쏘리 st가 아니죠. 여기 s죠. 죄송합니다. 요거 지웠다 다시 쓸게요. 여기가 s가 돼야 되죠. S. 왜냐면 라플라스 변환 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거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다시. 요 그래프를 보고, 요 식은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요렇게 세 개의 임펄스로 구성이 된다. 요거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한 겁니다.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요걸 만들어내고, 이 뒤에 거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요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 두 개 값을 알아내면 돼요. 요 두 개 값. 요 두 개 값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먼저 x의 0 마이너스. 그거는 여기서 찾아야 되죠. 이건 미분하지 않은 원 함수에서 초기 값이니까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0에서 지워지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여기서의 초기 값이죠. 근데 이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음에서부터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연속 함수일 때는 음에서부터 접근한 값과 양에서부터 접근한 값이 달라져요. 음에서부터 접근한 값은 0이고요. 양에서부터 접근한 값은 1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음에서부터 접근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럼 요거만 남죠. 그러면은 이것 이퀄 이 뒤에 게 되기 때문에 결국 xs는 여기는 s제곱만 이쪽으로 넘겨서 s제곱에 1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 이렇게 되겠죠. 요게 라플라스 변환의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길고 어려운 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어떤 시간 신호를 적분을 한 거죠. 적분을 하게 되면 아까 적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s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s로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다가 요놈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이에요. 이게 초기 값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의 누적값 그 누적값을 더해갖고 s로 나누는 거죠. 이게 사실 식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s만 이렇게 딱 꼽아서 얘기하면 공통인수를 꼽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xx에 플러스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xt에 d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x 이거 t가 아니라 타우라고 적어야 됩니다. 잠깐만 xt에 dt xt에 dt 적어도 되죠. 문제 없습니다. 자, xt에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원래 함수에다가 그 누적값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의 누적값을 더한 다음에 S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사실요, 우리는 대부분 신호를 뭐를 다루나요? 인과 신호를 다루게 된다고요. 인과 신호를 다루면 이거는 0이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해봐야 우편향 신호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편향 신호, 인과 신호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0 돼버리죠, 그냥. 그래서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정확한 식은 이거 전체다. 전체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뒤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래 xx,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0까지의 누적값, 그걸 더한 다음에 s로 나누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적분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여라. 네, 시간 적분을 하라는 거는 이게 원래는 ut라는 신호가 있는데 이걸 적분하면 뭐가 돼요? t의 ut가 되죠. 사실 이게 뭐였냐면 램프 함수입니다. rt. 그죠? 예.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제 식을 제가 쓸게요. 쓰면 0서부터 지금 현재 t까지 적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u에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rt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0부터 현재 시간 t까지.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적분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다 인과 신호기 때문에 그냥 0부터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우리는 인과 신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설명한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 적분과 이거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냥 s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놈을 갖다가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냐면 1 오버 s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푸리어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s로 나눠주면 된다. 한 번 더. 이건 뭐 여러 번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파수축에서 미분하는 케이스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주파수축에서 미분한 거죠. 아까 시간축에서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초기값을 더한 다음에 다시 s를 곱한 다음에 초기값을 더했죠. 그죠? 보시면은 이건 근데 아까는 이제 시간축에서 미분한, 시간축에서 이거죠. dt분의 dxt. 그죠?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축에서는 s를 곱한다. xs. 원래 그 라플라스 변환에 s를 곱한 다음에 초기값을 더해라. 여기다가 x에 제로 마이너스를 더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고고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지워보겠습니다. 지우지 말고 가죠. 이건 주파수축에서 미분했어요. 그럼 똑같이 여기 시간축에서 미분한 게 s가 붙는 것처럼 주파수축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 t가 이렇게 붙게 된다고요. 단 마이너스가 살아나죠.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주파수 미분. 됐습니다. 저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여기가 t제곱의 xt가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넓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t에 xt가 되고요. 이쪽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까지 씁시다. 그냥 다. ds에 dx에 s.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이쪽을. 그럼 ds제곱에 d제곱 x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t제곱의 xt가 되겠죠. 한 번 더 더하면 ds제곱에 세제곱에 d 세제곱의 xs가 될 것이고요. 이쪽 시간축 신호는 이제 t 3승의 xt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t를 계속 곱해가니까 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이렇게. 이거 넘길 수 있잖아. 그죠? 넘길 수 있죠. 넘겨.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반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t의 n승의 xt가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승의 ds의 n승의 dnx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것도 뭐 외우면 좋고, 이건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걸 꼭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찾으면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주파수 미분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여라. 요거죠.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뭐 사실 뭐 이거 이 식을 알고 있다면, 이 식을 외우고 있다면 요거 u 대신에 xt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요게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s분의 1에 해당되는 거를 요 식 갖고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데
난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일일이 하나하나 해보겠다. 그냥 이건. 왜냐면 이건 식을 외운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식으로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UT를 보자고요. UT는 라플라스 변환이 1/5 이거 이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화살표가 S분의 1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해야 되겠죠. 이걸 미분하면 이쪽을 미분하는 겁니다. 이쪽을. 왜냐하면 이쪽을 미분해야만 여기에 t가 붙는 형태, 이쪽으로 t가 붙는 형태가 물론 마이너스 t긴 하지만 t가 붙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t가 한 번 더 붙겠죠. 마이너스 t가. 그럼 뭐 플러스 t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이제 외우는 거는 기본적인 건 외우는 것도 말이 되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를, 사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저거. 아니, 외워도 되긴 돼. 근데 점점 복잡해질수록 외우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게 더 맞다. 외울 것 같으면 뭐하러 공부하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해볼게요. UT부터. UT는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 1/S입니다. 이쪽을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S의 제곱, 분모의 제곱에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냅두고, 0에 마이너스 냅두고 미분하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냥 S제곱분의 1. 요게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역시간식은 마이너스 t의 UT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t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t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에 이제 s에 뭐가 되냐면은 4승이 되겠죠. 4승. 제곱을 해야 되니까. 요거 미분하고 냅두고, 그럼 0 되죠. 요거 미분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요거 냅두고 요거 2s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2s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s의 3승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요건 뭐냐? t 제곱의 ut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은 일반 걸 찾을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해도 되고요. 한 번 뭐 더 해도 됩니다. 더 해볼까요, 그냥?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하는 거니까 미분을, 그럼 s의 6승에 미분하고 냅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고 냅두니까 0 되죠. 마이너스 냅두고 미분하고 그러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s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뒤에다 쓸게요. s의 4승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순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요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빼는 거 잊지 말고, 요때 시간 신호는 마이너스 t의 3승의 ut. 그래서 이제 일반식을 구해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걸 구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걸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붙은 거 다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가 됩니다. 거기서 일반형을 찾아야 돼요. 일반형. 그래서 t의 n의 u의 t는 요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요거 일반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t가 0인 상태니까 t의 0승인 상태니까 0승보다 하나 더 많은 승이 여기 1이니까 요건 0승보다 하나 많은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s의 n 플러스 1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1승이니까 여기는 이제 2승이 된 거고, 여기 2승이니까 여기 3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긴 계속 1인데 갑자기 2가 나오고 2 플러스 3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면 2 곱하기 3이니까 이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니까 n의 계승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건 여기가 2니까, 여기 2니까, 요 n이 2죠. 2니까, 요거 1 곱하기 2죠, 이거, 실제로는. 그래서 n의 계승, 그럼 1 곱하기 2.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된다. 물론 이제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이 식에다 그냥 때려 넣어도 되는데,
그건 이 식을 외우고 있다는 전제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네. 네, 시간 컨볼루션과 이제 주파수 컨볼루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어놨는데 잡음이 뜰 것 같아서 창문을 닫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시간 축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축에서의 곱이다. 분명히 이것도 주파수 맞습니다. 복소 주파수. 자, 시간 축에서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다. 뭐 이거는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푸리어 변화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컨볼루션 표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시간 영역 컨볼루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 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렇게 됩니다. 이 함수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냐면 누적하는 거야. 0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간 t까지 요 함수 x 타우를 누적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요게 xt다. 그럼 요까지 여기가 이제 t 이퀄 타우로 합시다. 타우에 여기가 타우면 여기 타우 이퀄 t가 될 때까지 이거 누적하는 거라고. 그게 누적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식이. 그렇죠. 적분하는 거니까. 네. 이거 누적기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누적기는 원함수 xt와 뭐와의 컨볼루션이다? 유닛 스텝과의 컨볼루션이다.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식은 요식하고 같아요. 요거하고. 이게 왜 같냐면 xt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xt예요. 그럼 이제 ut를 컨볼루션 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거를. 컨볼루션 어떻게 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역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교체하는 부분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죠? 교체하는 부분을 누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만약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차피 요 유닛 스텝의 크기는 1이니까 요 면적이 구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적기는 어떤 이미 함수 x와 유닛 스텝을 컨볼루션 한 거다. 컨볼루션. 그죠? 그럼 이 누적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려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xs와 그 다음에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뭐였죠? 1 over s였죠. 그걸 두 개를 곱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이건 뭐야? s분의 xs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죠? 네. 이게 바로 뭐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요놈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함수 x1t와 x2t의 컨볼루션을 구해라. 컨볼루션을 구해 보는데 아마 저게 좀 써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우고 나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지웠습니다. 자, x1t와 x2t의 컨볼루션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x1t와 x2를 보겠습니다. 렉탱귤러 함수입니다. 렉탱귤러.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렉탱귤러 함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원래 렉트 2분의 t는 요런 함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 2가 요 아래의 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만큼 시간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 이동한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UT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고 크기는 좀 다르게 그렸어요. 다 1인데 크기는 요 놈은 요거잖아요. 요 뒤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빼면은 요 가운데 녹색만 남게 되죠. 그죠? 이해되죠? 자, 함수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요놈의 컨볼루션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x1t와 x2t의 컨볼루션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게 x
1S하고 X2S의 곱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곱으로 바꿀 거, 주파수축으로 바꿀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X1하고 X2하고 두 개를 곱할 겁니다. 곱한 다음에 이쪽으로 역변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구해지겠죠. 원래의 컨볼루션이 구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놈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요 앞에 걸.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그 뭡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ut 같은 경우엔 s분의 1이고요. 요 뒤에 u의 t의 시간 이동 2까지 한 건 마이너스 s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걸 합칩니다. 합치면 s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됩니다. 그걸 이 두 개를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쌍으로 곱하면 제곱하는 거니까 s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1 마이너스 2ab 하면 2 익스포넨셜 2s 그 다음에 뒤에 거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s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 두 개의 컨볼루션의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역으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시간 영역으로. 우리가 역 라플라스 변환은 공부한 바가 없어요. 없지만 이거 잘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세 개로 분리해요. 그럼 s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s제곱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는 s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s가 됩니다.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역 라플라스 변환 우리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자, 요거 뭐죠? 요거 램프 함수죠. RT죠. 램프 함수는 RT로 써도 되고 이제 명확하게 이걸 밝히려면 T 곱하기 UT죠. T의 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원래 T의 UT가 돼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ES만큼 됐다는 거는 시간 영역에서 딜레이가 있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맞죠? 그죠? 시간 영역에서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요게 이제 t 마이너스 2만큼 그죠? 시간 영역에서 딜레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위상인데 부호가 바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u의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쓸게요. 이거 이제 라플라스 변환한 겁니다. 밑에 쓸게요. 밑에 여기다 쓰면 이게 이제 그 여기 플러스고요 일단. 그 다음에 개수는 없고요. 요게 t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u의 t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거 그림 그려서 시간축에서 컨볼루션 해도 사실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뒤집어 일로 이렇게 뒤집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끌어오면서 공통되는 면적을 계산을 실제로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게 나와요. 나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게 이제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꾸 시간이 가는데 그래도 말을 하게 되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0이고 2니까 이거 쭉 슬라이딩 시키면서 이걸 공통된 면적을 곱하게 되면 요 딱 맞을 때까지는 계속 증가. 요게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서 이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면 그러면 감소가 되죠. 근데 그 감소하는 경향이 1차 함수로 올라갔다가 1차 함수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아니라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램프 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요걸 상쇄시켜 요게 요거죠. 요 놈이 요거죠. 요 놈이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꺾으려면 사실은 더 많이 꺾어야 돼요. 요걸로 꺾을 수는 없어요. 더 꺾어야 되죠. 그게 요거죠. 그래서 두 배로 꺾어죠. 그래서 그죠? 두 배로 꺾고 t-, 이게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다시 그릴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안 나오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비로소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거랑 상쇄되니까. 그러다가 더 내려가니까 이걸 다시 위로 상쇄시켜야 되겠죠. 더 내려가니까 그게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컨볼루션이 나오게 된다. 뭐 쓸데없는 거였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의 특성 중에서. 지금 요게 보면 요게 초기값이고요. 요게 최종값입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에서의 값, 요 값하고 이게 끝까지 갈 텐데 저 무한대에서의 값, 무한대에서의 값. 그게 뭐가 될 거냐? 요게 초기값, 요게 x의 0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x의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될 건가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라플라스 변환에 s를 곱한 다음에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초기값이 나오고 반대로 s를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면 무한대 값이 나옵니다. 반대죠, 반대. 이해하시죠, 뭔지?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초기값 정리, 최종값 정리. 자, 그런데 문제는 초기값 정리는 어떤 함수에나 적용할 수가 있는데 최종값 정리는 어떤 함수에 모든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함수가 발산했다. 발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최종값을 정할 수가 없죠. 최종값이 무한대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발산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극점이라는 걸 구할 거예요. 극점. 라플라스 변환의 극점. 극점이 요 좌반면에 위치하면 발산합니다. 자, 극점이 좌반면에 위치하면 발산합니다. 이렇게 발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논리상으로 말이 돼야 되잖아. 예. 그 말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자, 극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어떤 걸 했는데 이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뭐 이렇게 갔다. 그럴 경우에 극값이 뭐냐면 s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극값입니다. 즉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네, 그게 극값입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이런 게 극값이에요. 뭐 s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거 했을 때 요게 이제 s가 마이너스 1이 극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xs라고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지 봅시다. 이거를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원래 xt 신호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익스포넨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 그 전에 최초에 공부할 때 마이너스 at 그러면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s 플러스 a분의 1이었잖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거 감소함수라는 얘기죠. 감소함수죠. 여기가 음수니까. 그죠? 그럼 이거 수렴하죠? 그러니까 최종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이거 최종값 구할 수 있겠죠.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어때야 돼요? 플러스 1로 연결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다고 가정해봐.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돼? 그 값 요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아니죠. 이게 익스포넨셜 뭐가 됩니까? 플러스 t가 되겠죠. 플러스 t. 그럼 발산하죠. 그죠? 발산하죠? 이해되죠? 결론적으로 이 극값이 음수인가를 따지는 것은 이 지수함수에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음수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음수여야만 수렴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결론적으로 요 극값을 찾았는데 요 극값이라는 게 여기 정의되는데 요 극값을 찾았는데 극값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다. 좌반면 음수란 얘기죠. 허수값이 음수란 얘기죠. 다시 실수값이 음수란 얘기죠. 실수값이 음수, 여기 음수면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쪽에 있으면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반면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넣어둬야 됩니다. 자,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 지우기가 이렇게 힘드냐? 한꺼번에 지우는 게 없나 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갖고 이 안에서 코사인으로 진동하는 이겁니다. 이거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진동합니다. 그럼 0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감소이니까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의 극값을 찾아보겠습니다. s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모가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될 거고, 바뀌니까. 그 다음에 S 플러스 A는 어떻게 돼요? 예,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 되죠? 제곱 빠지죠?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예, 요거를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루트를 씌우게 되면 요 마이너스는 J로 빠져나오고 오메가 제로 제곱은 오메가 제로가 되죠, 그냥.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 있냐? S를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그 값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고, 그럼 여기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는 여기 두 개 다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오메가 제로,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러면 2점하고 2점이죠.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좌반면에 있잖아요. 그렇죠? 좌반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죠? 안정하죠. 안정하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는 최종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일 때 다음을 물음에 답하라. x 0 플러스 초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초기 값을 구하려면 저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s를 일단 곱해야 되죠. 좀 지우고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요분에 s의 s 플러스 a 한 다음에 이걸 리미트 어떻게 된다고? s를 얼로 보내야 된다고? 무한대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최고차항만 보면 되잖아요. 여기 최고차항 1이고 여기도 최고차항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1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죠? 그죠? 극한에서 최고차항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를 구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이거 우리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할 수 있었죠. 가능하다면 x의 무한대 값을 구하여라. 그 리미트 똑같죠. 이건 뭐 요거 여기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할게요. 요건 이제 지워버리고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좀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s를 얼로 보내면 돼요? 무한대를 찾으려면 0으로 보내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0 넣고 하면 이거 다 0 돼버리죠. 이거 계산하면 하나 0이죠.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값은 0으로 가게 된다. 실제로 0으로 가요. 여기 초기 값은 여기 이제 시작할 때 값이니까 1이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좀 잘못 그렸다는 게 코사인이 이렇게 교차하게 그려야 되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교차하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이죠. 1. 그리고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되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